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북한의 말의 카운터 펀치가 최고 위험 수준입니다. 북한은 외교관들을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게 합니다. 물론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뉴욕에서도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세계 평화의 장애는 북한이 아니라 깡패국가 미국이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미국 부통령은 일본에 가서도 미국 동행 기자에게 북한 핵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고를 듣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문제는 대통령 주변에 군사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참모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지나친 자기 주장은 앞으로도 핵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쥐게 될 중국을 오히려 화나게 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립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공석이 된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아침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기느냐에 트럼프 대통령도 집중합니다. 오늘은 세금 보고 마감 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대통령의 세금 보고에 관한 사설이 실렸습니다. 외교 정책과 연관해 미국 대통령의 과거 세금 보고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물건 많이 사고 미국 사람 많이 고용하자는 아메리카 퍼스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그러나 곧 시행되진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독재자로 구분되는 터키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전화를 걸어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무리 좀 주제를 돌려보려고 인위적인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그 육중한 무게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 시사 만평을 보면은 이것은 그 페이퍼뷰로 봐야지 된다, 돈 내고 봐야지 된다 하는 만평이 실렸는데 보니까 권투 링 위에 장갑을 끼고 분명히 그 링 위를 바깥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제가 또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혹은 김일성 주석 이렇게 방송을 하면 반드시 그날은 아니 무슨 주석이고 무슨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냐고 굉장히 그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부분부터 어느 정도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겠죠. 분명히 지금 김정은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고 또 북한을 창건한 김일성은 북한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의 시사만평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헤어스타일로 보나 몸집은 실제보다도 약간 그 그림의 여러 그 크기 대조를 볼 때는 좀 더 좀 그 몸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링 위로 막 그 들어오고 있는데 얼굴 표정에는 두려움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그 싸우러 그 나오는 그 젊은 좀 그 기백이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누구하고 이 권투 경기하는 것을 페이퍼뷰로 돈 내고 봐야지 된다고 하겠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입고 있는 아직까지는 벗지 않았어요. 셔츠를 보면은 더 매드맨이라고 정말 미친 남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에 그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한 대사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이제는 뭐 정통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빅터 차, 뭐 데이빗 강, 그 USC 교수 이런 사람들도 그가 그 미친 사람이다, 크레이지맨이다, 매드맨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정에 맞는 북한의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 군사적인 전략을 최대한 구사하는 인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매드맨과 아직까지 그 링 위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바깥에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안쪽에 있는 그 링에 발을 딛지는 않았거든요. 딱 그 찰나를 보여주면서 페이퍼뷰로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그만큼
어제로서는 또 그 선제 공격 가능성이 그 덜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어제의 그 수준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북한의 그 카운터 펀치가 지금 대단히 그 결연하다고 할까요? 그 단어로 그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이슈를 그 바라보고 듣는 그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뉴스에서 접하거나 미국 뉴스에서 접하거나 해서는 이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은 미국 뉴스와 영국의 그 BBC 방송 그리고 알자지라의 보도 그리고 영국의 방송과 알자지라의 북한의 그 이제 당사자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일본에서 그 미국 부통령과 그 CNN 방송의 그 동행 그 취재를 하는 데나베 씨의 인터뷰는 한국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4월 12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 북한의 그 노동당 부위원장인 최룡해가 태양절에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하겠다. 한 뒤에 이제 결국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미국의 AP통신과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었던 BBC 방송이 이번에는 직접 한성열 그 북한 외무성 그 부상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엔네요. 그 미국국의 그 국장입니다. 한성열 미국국 국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무모한 If the United States is reckless. 네, 영국의 BBC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미국이 무모하게 하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우리는 계속 그 미사일 시험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북한에 메시지를 달라고 이제 그 인터뷰 그 BBC 방송에 우리 민의식에 또 미국의 I would tell him. 네,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하나의 메시지만 준다면 하고 BBC의 그 인터뷰 그 진행자가 물어봤더니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군사 공격 계획을 한다면 우리 방식과 우리 수단으로 핵 선제 공격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모한 군사 수단을 동원한다면 바로 그날이 전면전이 치러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For example, closing the system of political prison camps in which 참 그 영국의 BBC 방송 나온 것이죠. 바로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도 북한이 핵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너네 좀 개혁하면 어떤가, 정치범 수용소 같은 문 닫는가. Criticizing our style of socialism, and we believe in the choice.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뭐 별로 화내는 기색도 없이 그 노련한 그 외교가잖아요. 우리의 그 사회주의 제도를 시비 중상하는 것을 허용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이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BBC 방송과의 인터뷰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 신홍철 역시 그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죠.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알자지라 방송과의 이 인터뷰는 미국에서 사실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뭐 BBC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 같은 것도. In an exclusive interview, Sin Hong Chol says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are on a high alert. 네, 단독 인터뷰라고 얘기하고 있죠. Any action from the US. 미국으로부터의 반응. 절대로 We are seeking peace. 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자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구걸하지 않습니다. 평양은 미국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방어하는 국가고 그만큼 그 군사력도 있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하면 우리 군이 어디에 존재하든지 미국령이든 남한이든 일본이든 군사기지 미군을 공격할 것이고 트럼프는 세계를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된다고 오히려 경고를 합니다. 위협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고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단계의 대화도 없고 이제 우리의 핵무기는 허구 환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Strategic positions like our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should look to the world with 네, 이만큼 이제 북한이 뭐 영국이나 그 알자지라 방송 등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은 뭐 한국 언론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유엔 주재 그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강한 말을 했거든요. 그 강한 말을 하고 난 뒤에 CNN 방송의 데나베 씨가 지금 서울부터 일본까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북한 반응이 이런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어떠한 그 군사 행동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어떤 종류의 대응이라도 우리는 하겠다. 전쟁 모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통령에게 그에 대한 또 다른 그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My hope is that the wider world and that the leadership in North Korea is listening to what President Trump and the world community is saying. That the time has come for them to abandon and dismantle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네, 대통령을 상당히 그 부통령은 강조를 합니다. 말할 때마다 그 앞에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지금 그 제대로 처신을 해야지 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말을 듣고 핵 야망, 그런 미사일 야망을 버리고 해체해야지 된다. 무분별한 핵 활동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제 이런 세계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데나베 씨가 북한이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 유엔 주재 그 차석 대사도 미국을 그 갱스터 국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마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they are listening. And the ambassador, the deputy ambassador said that it sounds like you and the administration are insisting on gangster-like logic, that the idea that of an invasion of a sovereign nation, he was talking about your remarks clearly about Syria and Afghanistan. 뭐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그 주권이 있는 국가에 군사 공격을 한 이런 것들이 갱스터의 그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What you are saying is being taken in North Korea as saber rattling, despite. 아, 네, 부통령 말은 여기서 나오는군요. 지금 데나베 씨의 질문이었고 다시. For North Korea to get the message, as the president says, it's time for them to behave. To listen to the world community, to set aside their nuclear ambitions, their ballistic missile ambitions. 부통령의 말은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됩니다. 똑같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딱 그 준비된 그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국 또 여기 일본에 도착했으니까 일본 내 말을 들어야지 되고 지금 그 북한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북한이 이제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 그 미국 언론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는 지금 그 두 나라 정상이 미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요일 이후에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제 그 북한의 역시 그 외무성 그 자신의 그 카운터파트와 함께 대화를 했는데 별로 그 미국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은 가장 최근에 중국이 여전히 그 사드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미국 내 분위기와 한국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도 어제 먼저 그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었던 마치 존 F 케네디 그 임기 초기에 쿠바 미사일 사태로 막 가는데 그때는 13일이었지만 지금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다 하는 표현을 그대로 그 인용을 하면서 야망 대통령이에요, 지금. 또 좀 개인적인 어떤 그 자아라고 할까요? 그리고 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항상 계산 착오가 나온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굉장히
강한 인물들,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그 걱정이다. 역시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종합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것이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중국이 얼만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압박을 해줄 것인가? 결론은 항상 가다 보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가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압박하는 것을 좀 반대라고, 사드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왜 꼭 이 시간만 되면 먼지가 나오죠? 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환율을 조작하는 그 조작국이다 하는 것을 정하지 않은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것만 주장을 한다면 중국도 역시 그 북한에 저렇게 치닫는 것에 걱정을 하지만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을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미국이 말로써 북한을 협박한다는 것은 오히려 중국이 나중에는 미국에 반대할 수 있다는,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공허한 협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물을 마셔도 될까요? 동료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다. 야,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네요. 오후에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주혜랑 씨가 물을 떠다 주셨는데, 물을 보는 순간 음성이 딱 터지네요. 이 북한과 미국과의 이슈도 이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잡지 애틀란틱에도 역시 미국의 계속되는 이런 공허한 협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분위기요. 많은 서울을 다녀오신다거나 서울과 전화 통화를 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극박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하겠어요? 이렇게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지도자인데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북한 이슈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애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쿄 지국장이 지금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기자와 함께 기사를 썼는데,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IT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섭 씨,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안 하기를 원한다. 너무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6살의 송백범 학생은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 외교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별로 걱정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을 할 당시에 보면은 하나의 예로 보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을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느니 얼마나 강한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런 행동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58살에 장사하는 분 같은데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 북한을 정말 본때를 보여줘서 꼼짝 못하게 해야지 된다.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결국은 이분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군사공격을 핵공격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세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입장을 다 전했고,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을 실었는데 별로 큰 뚜렷한 답이 있는 사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평소의 입장인 것이죠.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북한 이슈에 관해서 배워갈까 하는 의문을 품으면서 강한 리더십과 조심스러운 분석, 현명함, 경험 같은 것이 지금 북한과 이제 대립하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데, 불행하게도 백악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적인,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집중력이 굉장히 없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주말에 북한이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것이 실패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 앞으로 그 트럼프 보좌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을 쓰지 않는 것을 좀 권해야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컨설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주변 보좌관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든가 다른 그 동맹국들로부터도 이 문제를 하게 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교육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Co-Leader Education of Donald Trump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그렇게 케이크를 먹으면서 제가 지금 시리아 공격 명령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10분 동안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국으로서도 북한 이슈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가. 그 10분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이 이슈가 그렇게 그 이지한 게 아니라는 거. I realized It's not so easy. 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 지금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지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오늘 보스턴 글로브에도 한 전문가가 칼럼을 실었는데 벼랑 끝 정책, 위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1950년대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한국전을 끝내야지 된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세월이 정말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한국전을 시작할 것인가. 이미 뭐 군사적인 작전을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기는 하고 있는데 하고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니올 퍼거슨이라는 후볼 인스티튜션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선임 연구원인데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많은 군사적으로 강한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임스 마티스라는 국방장관이 굉장히 경험 있는 군사 전문가잖아요. 군사 전문가 가운데서도 밀리터리 계획을 세우고 다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경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플래너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군사 공격을 하도록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에 확신을 줘야지 된다는 것이요. 군사적인 장난감, 핵 무기를 함부로 쓴다는 것이 북한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미국이 줘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하는 것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강함과 온건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함으로만 나가면은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지금 미국, 영국, 알자지라 등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순수한 미국 뉴스로 좀 돌아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세태의 변화? 이것은 세태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긴 너무 큰 것이네요. 세상이 인터넷이라는 구조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많은 일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용의자가 사람을 살해하면서 그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잖아요. 지금 그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클리블랜드 경찰국장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용의자가 결국은 자살했군요.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자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그 범죄의 타이틀 자체를 페이스북 그 살인 용의자 이렇게 붙이고 있죠. 지금 그 켈빈 윌리엄스 클리블랜드 경찰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We've spoken with all the families involved, all the people that are really involved in this case. They've been notified. 아마 펜실베니아에서 그 추격전을 벌이던 중에 스스로 그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그 집행관들 또 그 수사 그 담당자들이 범인에게 자수할 것을 권했죠. 지금 세계가 이미 그 당신의 얼굴이라든가 모든 정보가 나갔고 했으니까 자수를 해라 하면서 아주 그 원론적인 것이지만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어디에 있던지 911에 그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해라 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그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택가는 아니고 아파트먼트도 있고 하는 조용한 상업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의 그 한 도시에서 결국은 그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그 용의자가 페이스북에 그 살인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것을 올려놓은 것이 결국은 그 비디오를 내리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몇 명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세상이 변하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돼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사람들을 점점 그 범죄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인간이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뭐 거기에 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지난번에 어떤 주였죠? 캔사스에서는 아주 그 공화당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공화당이 살짝 7%포인트 차로 이겼고 역시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CIA 국장으로 간 사람 마이크 폼페이를 그 사람 자리를 뽑았던 것이고 이번에는 역시 그 조지아주에서 보궐선거가 오늘 지금 뭐 시작한 지 그 시차도 있고 하니까 몇 시간 지났겠네요. 5시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탐 프라이스잖아요. 헬스케어는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탐 프라이스가 그 지역구였었던 의원이었던 조지아주 6지구 하원 의원 보궐선거 치러지고 있는데 역시 그 지역도 공화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민주당의 존 오소프라는 그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 보면은 한 48%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캐런 핸들이라는 공화당입니다. 만약에 50%가 필요한데 6월 그 20일에 본선을 치르지 않으려면은요. 그런데 50% 48%니까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해서 아니면 이제 피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짧지만 그의 기간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에서는. 그래서 트위터에 민주당의 그 후보를 선출하면은 재난이 될 것이다. 그는 범죄, 이민 정책에 약하고 일자리 뭐 이런 것에도 약하고 세금은 올려버릴 거다. Say no 하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이제 트윗을 하는데 공화당이요 모두 나가서 투표하시오. 그래서 이기게 하겠다고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48% 대 18%니까 적어도 6월 달에 이제 그 본선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캔사스에서도 이제 공화당이 간신히 이기는 하지만 이겼고 이번에도 이긴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한숨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조지아주에서 의외로 그 민주당 뭐 의외라는 단어는 적절치는 않네요. 캐런 핸들 그 후보가 50% 이상을 받아서 6월 달에 다시 선거를 치를 필요까지도 없이 이긴다면은 또 공화당에 조금 불이 위험 경고 같은 것이 켜지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와 비슷하잖아요. 34지구 지금 그 로버트 리안 후보가 정말로 그 라티노 지역에서 지미 고메스 현 3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과 1, 2위 거의 차이도 없어요. 3% 정도밖에 차이 없이 지금 6월 며칠이죠? 6월 4일인가요? 본선 치르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뭐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민주당 대 민주당이지만 오늘 치러지는 조지아는 민주당 대 공화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미국에서 종신직이라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49살이기 때문에 수십 년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연방 대법관 그때로 따라간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어제 이제 첫날 그 보냈는데 아주 뭐 위트 있게 그리고 좀 후배니까 뭔가 그 선배들 눈치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질문할 것도 많이 질문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연방 대법원이 어제 밤에 알칸소에서 이달 말까지 8명을 사형 집행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2명에 대한 그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블럭시켰어요. 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정신 건강, 뭐 살인, 강도처럼 위장해서 살인을 하긴 했지만 55살과 60세인데 정신 건강 이런 문제로 해서 결국은 뭐 복잡한 다른 주의 얘기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사형을 그 막은 것 이런 것이 이제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그런 블럭시킨 그런 그 판결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저는 여러분들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달해 드리는 전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뉴스를 보는 시각과 여러분께서 보시는 시각에 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후보였었을 당시에 세금 보고에 대해서 왜 밝히지 않았는가, 밝혔는가에 대해서 일반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과 방송을 하는 사람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미국의 모든 저널리스트와 일반 유권자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세금 보고 마감 날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발표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 정책과도 결국은 그 연관이 되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은 위스콘신 주로 향하기 위해서 메릴랜드주 지금 그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 타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 것 사고 미국 사람 고용하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캠페인 당시에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미국 물건 안 사고 미국 사람 고용하지 않아서 미국 중간층이 힘들다 하는 얘기인데 뭐 바이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무역 같은 거 TPP 무효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 고용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한다 하는 얘기인데 추첨 시스템이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그 추첨에 그 가담을 하면은 거기서 뽑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특정 국가는 많이 그 접수를 해서 사람들을 그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층의 일자리를 뽑아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좀 그야말로 H-1B 비자의 원래의 목적에 맞는 아주 그 스킬이 좋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곧 시스템을 바꾸지는 못하죠. 이게 다 해외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노동 또 법과도 연관돼 있으니까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법무부가 다 함께 리뷰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대통령이 1년에 뭐 H-1B 비자를 얼만큼으로 동결한다. 지난번에 그 이민 같은 경우는 거의 반으로 줄였는데 그런 것까지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금법 곧 개혁하겠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여름에 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어제 하기는 하던데요. 지금 세금법을 개혁한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하려면 법을 개혁하려면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서로 일을 해야지 되는데 민주당은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금 개혁법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여러 말이 있잖아요. 남미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트럼프의 사위가 뭐 개발하는 것. 여기서 그 패밀리들에게 다 자신의 지분을 일단은 팔았다고는 하지만 패밀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방카 트럼프도 데이 바이
프라이데이 자신의 그 액세서리와 옷 파는 그 큰 회사에서 일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이방카가 주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뭐 어떤 뭐 계약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금법, 국제무역법 모든 것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게 워낙에 그 비즈니스 크게 하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까지 대통령이 세금 낸 것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왜 지금 한국에서도 저의 뭐 살아온 과거를 보십시오. 말을 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일반 사람들은 때로는 저 사람 어차피 인간은 다 뭐 흠집이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대통령에 출마할 줄 알았어. 대통령이 될 줄 알기나 했느냐고. 그냥 당장 내 지갑 배불려주면은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유권자인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와 그런 지도자 사이에서 뭔가를 중간에서 과정을 파헤쳐주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본인과 이해가 되는 그쪽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 정책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감시해 주는 게 이제 저널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LA 타임즈가 사설에서 It's a tax day. 오늘 그 세금 마감 날입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고 썼는데 후보였을 때 그 이겼는데 지금도 나의 세금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야 하고 며칠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인용을 하면서 2005년도 것 한 2페이지 정도가 지난달에 그 슬쩍 어떻게 해서 경로로 흘려나왔잖아요. 그 해에 1억 5천만 달러를 벌고 3,8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으니까 뭐 많이 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990년도 어떤 때는 90년대에는 9억 1,60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해서 연방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때 있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잖아요. 다시 두 가지를 상기시키고 대통령이 앞으로도 본인과 연관된 그 해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들 둘에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트윗을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는 사람이 밥 먹으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사업 얘기를 한 번도 4년 동안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CEO인 그의 아들들은 사업 키우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래서 뭔가를 뚜렷하게 해야지 된다. 과연 아니라고는 하는데 러시아에서 돈 꾼 게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할 때?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과연 새로 세금 코드를 바꾼다고 하는데 중간층 사람들이 내는 것보다 본인들은 작게 내려고 하지 않을까? 언제 왜 세금을 안 냈을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내가 이겼는데 사람들 신경도 안 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난 토요일에 시위할 때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그 플로리다주의 대통령이 가서 골프 치고 자신의 그 별장으로 갈 때도 먼 길을 돌아갔잖아요. 시위대 안 보이게 하려고 그 시위대와 대통령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사설을 실으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뭐 대통령을 모니터링도 하고 더 좋은 대통령이 되라고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다른 나라와 한 나라가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당연히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국무부와 자신이 다 그 장관도 임명하고 하는 그런 국무부와 입장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그 터키와의 관계인데 터키 하면은 한국에서는 한국전에 그 참전을 했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국가 이름만 들어도 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터키에서 2003년도에 총리를 했고 2014년도에 터키 역사상 최초의 직접 그 투표를 해서 당선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임 투표에서 51%로
이제 다시 대통령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럽의 여러 국가라든가 미국 국무부에서는 지금 이 터키 대통령을 거의가 아니라 뭐 독재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로 그 터키가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직선제 쪽으로 힘이 좀 많이 쏠리면서 대통령이 뭐 판사, 검사 전부 그 임명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터키 대통령은 부정선거 같은 것을 했다고 그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왜 부정선거라고 하느냐 하면은 터키 언론이요, 이제 그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시각의 보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명 정도를 긴급 파워로 체포를 했는데 다 그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한국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저널리스트들을 체포하고 해고한 사람만 10만 명 정도는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도 독재적인 그런 그 국가의 행태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유럽의 그 리더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그 하고 있거든요. 뭐 독일 총리도 굉장히 그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터키나 지금 그 터키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게, 유럽의 경우는 시리아에서 오는 난민들을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데요. 그 난민을 받아들일 때 그 터키를 통해서 가야지 되는 게 있고, 미국으로서는 대통령이 그 전화하는 것도 그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시리아의 그 아이시스 같은 것을 공격할 때요, 그때 또 미국 그 터키를 활용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 그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기고도 하고요가 아니라 있죠. 뭐보다 뭐라고요. 아주 어떤 충의한 사람이 충의한 얘기를 하는데 뒷배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뒷배경이 아마 그 동부에는 지금 그 등나무 그 꽃이 한창인가 보죠. 한국에서 한때는 일본 꽃이다 해서 싫어하기도 했던 포도송이처럼 탐스러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여리지도 않은 바이올렛 컬러의